자, 심리치료는 너네도 심리 관심 많죠? 자,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왜 웃어? 부적응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어떻게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제거가 되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벗어난 일상을 지향한대. 그러나 자, 여기까지가 심리치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문제가 항상 뒤집어져야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삶의 고통은 얘가 말하는 빅터 프랭클은 인간 실존의 구성, 그러니까 인간 실존의 구성 요소고 이건 삶의 일부다. 말이 어렵죠. 실존이라는 건 내가 살아있다 라는 거야. 살아있는 그냥 하나의 요소야. 구성 일부야. 고통은. 자, 그러므로 심리치료를 통해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래. 명언이네. 프랭클은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목적과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 즉 공허감을 느낀대. 존재의 공허감을 느끼는 거야. 나 왜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살아서 뭐하지? 대학 가서 뭐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보아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프로이트와 아들러가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대.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왜 이렇게 웃지? 자, 그러면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프랭클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했네. 프로이트 심리학이라는 건 어떤 거? 무의식을 얘기를 했대. 무의식. 그리고 그건 영향을 줬대. 자, 그러면 다시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이 고통과 부정의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는데 그 결과 어떻게? 무의식 속에 억압돼 있는 원초적 욕구를 원인으로 했대.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 이런 것들 열거되는 거 묶으라고 했어. 얘네들은 쾌락의지야. 이거를 우리는 원초적 욕구로 갖는데 이런 쾌락의지가 어린 시절에 좌절이 되면 그게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어 있다가 이후에 신경증을 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거는 모두 다 어떻게? 다 쾌락의지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다 쾌락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대.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어떻게? 잠재된 무의식 속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의식으로 끌고 와야 된대. 그러니까 늘 병원이나 심리치료사들 늘 하는 게 너네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면 심리치료하는 과정 보여주잖아. 거기서 꼭 어렸을 때 얘기를 하거나 부부간의 얘기인데 부모님 얘기를 한다거나 그치, 어린 시절의 얘기를 먼저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프로이트 심리학에 기반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프랭클은 어떻게 얘기하냐?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계라 본 영역은 무슨 얘기냐면 프로이트는 인간을 뭐라고 봤다? 그냥 이거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했다. 그거를 한계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무의식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까지는 인정했어.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 그러니까 수용했다라고 아까 위에서 했죠? 받아들이긴 한데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게 인간은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서 얘가 말하는 인간은 뭐다? 어떤 사람이다? 영적 존재다. 이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의식에는 뭐도 있다? 본능과 충동 있다 없다? 있고 뭐도 있다? 책임감 양심도 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적 무의식.
그러니까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어디에서 온다? 영적 존재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들러의 심리학도 얘기하면 아들러의 심리학은 프랭클의 자유와 책임을 인간의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대. 밑거름이 되었대? 어쨌든 영향을 주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주냐? 아들러는 다시 아들러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권력의지라고 봤대. 그 권력의지가 무슨 뜻이냐?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이라는 게 권력의지래. 자,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안정성, 이 기질적 불안정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뭘 발생해?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다 열등감을 생겨. 이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의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행동을 할 건지의 선택은 자유에 맡겨.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만약에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은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이 생기는 거야.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삶의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해서 그런 거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하는 거야. 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 위에서부터. 자, 원래 심리치료 자체가 심리학적 지식을 통해서 없어지는 건데, 원래는 얘는 그냥 제거의 목적이야. 근데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얘기했냐? 제거 아니고 어떻게 견뎌내는 힘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했냐? 원래 이 현대인들은 실존적 공허감을 겪기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된다고 얘기해. 근데 얘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얘네들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인정하긴 인정하되 부분적으로 인정한 거죠. 자, 그러면 프로이트의 심리학이라는 게, 그럼 프로이트부터 먼저 얘기해야지.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초적 욕구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쾌락의지인데, 이 쾌락의지가 좌절이 되면, 쾌락의지가 원초적 욕구야. 쾌락의지가 좌절됐다, 원초적 욕구가 좌절됐다, 같은 말이야. 얘네들 어렸을 때 좌절되면 그게 억압되어 있다가 추후에 유발되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행동이나, 그러니까 어디가 긁힌다는 거는,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긁힌다고 요즘 많이 하잖아. 뭔가 모르게 누가 싫거나, 뭔가 모르겠는데 뭔가 누가 유달리 싫거나, 뭔가 모르게 유달리 뭐가 좋거나, 뭔가 모르게 뭔가 긁히는 거 있지. 그냥 평소 별다른 행동이 아닌 내가 뭔가 긁혀. 그거는 과거에 왔었던 좌절된 경험, 거기에서 오는 거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에 대해 얘가 말하는 치료는 뭘 해야 돼? 이 무의식 속에 있던 걸 의식으로 끌고 와서 인지를 하는 거야. 프로이트는. 아, 너가 어렸을 때 좌절돼서 그랬구나 라고 이유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소한 별말에 상처받는 단어들 있지. 근데 실은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경험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상처에. 별다른 말은 아니었지만 그게 내가 어렸을 때 크게 막 칭찬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뭐 혼이 났다거나 이런 상황에 내가 뭔가 박혔던 거지. 그게 커서 긁히는 거야. 그래서 너네 맨날 이러고 쓰죠. 알겠죠? 자, 그러면 프랭클이라는 애는 뭐 하는 애냐? 프랭클은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하는 게 한계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의식까지는 인정하되 우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 그래서 너네 아까 프로이트가 말한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게 아니라 본능, 충동 다 포함해서 책임감, 양심까지 다 있어서 영적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를 채워야 된다. 자, 그러면 아들러라는 애는 뭐 하는 애냐? 권력의지다. 이 아들러가 말하는 원초적 욕구는 권력의지야. 자, 프로이트가 말하는 원초적 욕구는 쾌락의지야. 내가 선적 본능, 공격성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은 다 쾌락의지야. 근데 얘가 말하는 거는 권력의지야. 얘가 말하는 원초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불완전하지. 인간은 다 불완전해. 그럼 완전해지고자 뭐 하고 싶어?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우월성을 추구는 자연스레 하는데 문제는 뭐야?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비교가 되겠죠. 그게 열등감이야. 결국에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극복하고 충족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할 거 아니야. 노력을 할 때 다 선택은 자유잖아.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럼 어떻게 해? 잘못된 선택할 수 있잖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너무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게 없이 정말 행복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고 싶어. 그러면 뭐 미술이라던가 막 예술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잖아. 마약을 한다던가. 자, 쉬운 방법이잖아. 선택은 자유야. 선택은 자유야. 마약도 행복의 하나의 길이잖아. 자, 근데 그건 잘못된 선택이잖아. 그쵸? 이거는 설정을 잘못한 거야. 그럼 신경증이 생기겠죠.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왜? 못 채운 거잖아. 얘가 계속 얘기한 게 못 채운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올바른 목적으로 갖도록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켜야 돼. 알겠지? 그래서 프랭클과 이제 아들러가 인간의 자기결정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원초적 욕구를 인간의 요소로 한 개로 이거 다시 앞부분 있지 다 정리한 거야. 이거 앞부분 내용들 다 요약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거. 됐어? 긍정했다. 앞부분이 수용한 거. 한계가 있다. 비판하는 거야.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존재이긴 하지만 여기까지가 인간이 인정하는 거잖아. 이것까지는 인정이야. 수용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지의 영적 존재로서 뭘 한다? 인간의 본질을 보자. 그래서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 기법을 의미치료가 있대. 의미치료는 뭐냐?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오히려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목적을 찾도록 하는 거래.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떻게? 결정되는,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결정되는 거는 수동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되는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어떻게? 개인의 선택에, 그러니까 힘겨운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러니까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 적.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이런 맞설 수 있는 자유를 본 적에서 심리학에. 자, 프랭클은 얘들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알면 알수록 얘가 그 수용소에 갇혔잖아. 이제 얘가 정신과 의사였나 하여튼? 얘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같은 병동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뭘 했냐면 희망을 주지 않았어. 얘는. 그러니까 정말 힘겹잖아.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라는 이런 희망을 심어주지 않아. 얘는. 왜냐면 희망이 있다가 만약에 그게 좌절되면 이게 건질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지금 상황에서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최악이면 더 최악이다. 그리고 당장 죽을 수도 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걸 알려줘. 근데 딱 하나만 더 알려주는 거야. 뭐야? 아무리 이 나치 애들이 자기를 이렇게 억압하고 밥도 막 거의 안 주잖아. 막 모든 걸 다 억압해도 한 가지 못 빼앗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조차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야. 뭐 죽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고, 그치? 내가 여기서 맞설 수 있는 것도 뭐 자유인 거지. 근데 올바른 설정을 통해서 얘는 이제 나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잘 버텨서 잘 나와서 심리학의 이제 대가가 되었죠. 얘는. 왜냐면 그런 상황까지 쳐들어서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몇이나 되겠어. 그래서 정말 대단하죠. 끝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정리를 해보면 원초적 욕구에 이끌리기보다는 우리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 삶에 제대로 대한 설정, 책임의식 이런 거를 오히려 해줄 수 있다는 거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공허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재벌들도 엄청 잘 사는 사람들도 자살을 왜 하겠어? 공허감 때문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 알겠죠?